첫 번째 가보죠. 공포의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경기도 의왕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때린 뒤에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20대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피해자 왜 폭행하셨어요? 성폭행의 목적이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한 범죄였던 건가요? 피해자한테 미안하진 않으세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 피해자분하고 피해자분 가족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성폭행 하려고 하셨던 거 맞습니까? 네. 들어가실게요. 예, 그래도 스스로 저렇게 인정을 하네요. 네,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기도 의왕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때리고 또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한 20대 남성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향했는데요. 피해자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또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이 때문에 강간치상죄를 적시했습니다.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처음부터 성폭행할 의도로 범행을 했다. 이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이 이 아파트 CCTV 그리고 남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이전에 비슷한 범죄 계획했는지 등도 수사해서요.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거 정말 이 날도 더운데 마스크 씌워줘, 모자 꾹꾹 눌러줘. 참 저렇게까지 가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간들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 타는 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난 3일 밤 12시 반쯤에 서울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따라오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성이 있고요. 뒤에 남성이 있죠. 야, 계속 따라와서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도어록을 이렇게 누르는 즉시에 이 사람이 뒤에서 목을 조르면서 들어가서 얼굴을 자, 지금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타고 딱 따라 들어가서 들어옵니다. 손을 집어넣어서 잡고 연 다음에 들어가고요. 예. 들어간 다음에 같이 올라간 다음에 내리고 여성이 이제 내리는데 뒤따라가겠죠? 뒤따라갑니다. 예. 뒤따라가서 이 여성이 이제 여성을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서 여성이 이 집에 들어갈 때 그때 목을 조르면서 입을 막고 소리 지지 마라, 안 그러면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여성 비명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고요. 남성은 도망을 갔지만 CCTV를 지금 통해서 이 용의자 행방은 지금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못 잡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이천수 우픈 뒷 이야기입니다. 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위원 음주병 손이범을 잡았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이 당시에 이 뒷얘기가 공개가 됐는데 잠깐 듣고 가시죠. 경찰분한테 인도하고 갔잖아 먼저. 좀 창피해갖고. 왜냐면 경찰분이 난 줄 알더라고 범인이.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그 경찰뿐만 아니라 모두가 형인 줄 알았어요. 저기 여기에요. 여기 오세요 빨리빨리 하니까 나한테 보더니 뭐예요?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난 줄 알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 저 뒤에 있잖아. 예 하고.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위원이 혈기왕성하던 이 과거 시절 기사 검색만 하면 나옵니다. 음주 폭행, 주먹 감자, 욕설 등등. 간혹 이렇게 사회면을 장식할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천수 씨가 또 큰 사고를 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서 이천수 씨가 이런 범인이었다고요?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범인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범인을 잡으신 용감한 시민인 거죠. 지금 이천수 씨가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금 받는다고 하는데 전액 순직 경찰관 자녀 지원 관련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너무 비슷한 그 분이 있어요. 사반 진짜요? 팬이시고 사반 가족이시거든요. 네. 근데 왕년에 스포츠 스타시고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병훈 해설위원이셨는데 이병훈 해설위원. 네네. 아. 근데 그분이 사반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자칭 사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늘 하시는데 이분도 유명한 스포츠 스타셨죠. 근데 누구를 이제 이상한 것 같아요. 잡고 보니까 성폭행 범이었던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네, 그분도 또 나라에서 포상금하고 감사장도 받았는데 이렇게 스포츠 스타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회에 선의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응원하고 싶고
싶고 앞으로도 많은 젊은 스타들이 이 뒤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우리 엄마 구해주세요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핫둘 핫둘. 자, 사복 입은 저 여성 누군가를 주시하면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말이죠. 우리 엄마가 큰 돈을 요구해서 이게 뭔가 좀 수상해요라고 이 딸이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저 동그라미를 친 엄마를 저렇게 미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바로 그때 뭔가 느낌 싸한 여성, 저 동그라미. 자, 정자 앞에서 기다리는데 이때 엄마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여성에게 봉투를 딱 건네는 그 순간 잡았습니다. 그 의심스러운 여성. 검거 완료했어요. 자, 저 수상한 여성이 엄마한테서 뜯어간 돈을 뜯어갔던 거예요. 네, 그 액수도 굉장히 상당했는데요. 일단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경찰이 금전 요구의 현장을 급습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요. 그 어머니가 자꾸만 큰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 딸이 뭔가 의심스러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오래전에 특정 종교에서 한 여성, 그러니까 피의자를 만났는데 이 여성이 어머니에게 돈을 안 내면 당신의 딸이 화를 입는다라면서 자꾸만 금전적인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네 딸한테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딸에게 계속해서 돈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무려 1,505회에 걸쳐서 10억 7천만 원을 아이고야. 갈취해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수사해보니까 이렇게 매달 현금 인출 내역 사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피해자를 미행을 했고요. 피해자 아파트에서 이들이 만나서 그 당시에 600만 원 상당이 담긴 이 봉투를 건네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급습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무서운 영화 본 줄.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합류 지점으로 나오는 저 트럭. 자, 그런데 저 뒤에서 한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데 가까워 너무 가까워. 그만 스톱 꽝. 야야야야야. 트럭은 저렇게 완전히 휘청거리면서 전복됐어요. 자, 역시 승용차도 세단 차도 저렇게 완전히 전면부가 부서져가지고 빙그르르 돌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급발진이 의심될 정도 트럭이 오든 말든 저 세단이 너무 빨리 달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저 주행하던 차량, 뒤에서 온 차량이 사실은 합류지점에서 나온 트럭의 후방을 추돌한 사건인데 추돌하는 바람에 뭐 트럭도 사고가 났고 본인차도 사랑이 났는데요. 실제적으로 저 당시에 보게 되면은 그 화물 차량이 사실상 그 나올 때에 깜박이를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깜박이가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트럭은 어느 정도 사선이 들어왔는데 저 과속한 차량 뒤에서 보시면 상당히 많이 달려오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특히나 예. 감속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따지면은 뒤에서 와서 받은 그 추돌한 차량이 더 과실이 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차 앞에 선 남성이 뭘 휘둘렀어. 자, 유리가 팍 깨졌어요. 자, 다른 차로 가더니 또 차량 전면을 향해서 뭔가를 휙꽝. 또 꽝. 야, 왜 이렇게 야, 그냥 가는가 싶더니 분이 안 풀렸는지 또 그냥 쾅쾅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저 손에 든 것은 무엇이며 왜 저러는 걸까요? 자, 지난 3월 29일 새벽 3시쯤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들고 있는 게 골프채입니다. 골프채로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 6대를 파손하는 지금 사건이 발생했는데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제보자는 원래 앞에 다른 곳에 이제 주거를 하고 있는데 원래 같으면 자기 집 거기에 건물이 되는데 앞에 비어 있을 때는 한 번씩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날 주차 공간이 좀 있어서 데워놨는데 아마 이 골프채 휘두른 사람은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자기가 주차를 못해서 거기 화가 나서 이렇게 골프채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불러서 만약에 빼달라면 빼줄 수도 있는데 당연하죠. 뭐 견인을 하든지 할 방법도 있는데 굳이 저렇게 다 파손을 해가지고 저렇게 파손한 게 다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6개 손괴죄고 손해배상도 아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경찰에 지금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순간에 욱함을 못 참아가지고.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무더위에도 영차입니다. 자, 훈훈한 영상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전동 휠체어에 탄 노인이 뭔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아하, 알고 봤더니 병원 진료를 가던 중에 저 휠체어 배터리가 방전돼서 아이고 세상에 이러지도 뭐라 저러지도 뭐 저걸 세상에 손으로 끌고 저 언덕을 오르고 있어요. 경찰분이 야, 이 무더위에 저걸 오르막길을 끌어서 어디까지 갔냐? 병원까지 왔습니다. 세상에. 자, 여기가 어디냐? 바로 데프리카 대구입니다. 이 무더위에 대구에서 그야말로 땀으로 샤워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 6월 달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경찰이 그 전동 휠체어를 직접 끌고 병원까지 노인을 안내한 내용이 감동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노인분이 병원 진료를 가기 위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에 그만 배터리가 방전돼서 서 있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노인이 계시니까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본인이 직접 전동 휠체어를 밀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진료를 받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전동 휠체어에 그 충전을 시켜야 되니까 충전도 시켜줬고요. 그랬더니 병원에 이제 도착한 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찰한테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는데 경찰은 범죄, 즉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도 하지만 국민이 힘들 때 저렇게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가 선벌해서 참 훈훈한 마음이 듭니다. 저분에게도 연락이 오면은 피자를 보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네네. 피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냉면 먹으러 갔다가 냉랭. 냉면 냉랭.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이게 식당에서 음식이 좀 잘못 나왔는데 그냥 먹자는 남편이랑 싸웠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이들 부부는 주말 데이트하고 날씨가 워낙 더워서 냉면 맛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아내는 비빔냉면, 남편은 물냉면 이렇게 두 개를 시키고 기다렸는데요. 여기가 워낙 맛집이다 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한 20분을 기다려서 음식을 받았는데 물냉면 두 개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메뉴가 잘못 나온 상황인데 이 남편이 여기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직원들도 바빠 보이니까 그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못 참고 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하는 말이 시간 좀 걸릴 텐데 그냥 드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물만두 서비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음식이 잘못 나왔으면 사과를 좀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서비스는 됐으니까 저는 비빔냉면으로 다시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건데 남편이 끼어들어서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 보세요. 이렇게 보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됐던 겁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 태도 때문에 좀 화가 났다고 하는데 이 자신이 너무한 거냐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랑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진짜 왜 이래 진상처럼 물냉이든 비냉이든 어차피 냉면인데 그냥 먹자. 자기들도 미안하니까 서비스 준다는 거 아니야. 야, 다른 테이블 사람들 쳐다보는 거 안 보여? 창피하게 정말 왜 이래 동그라미. 왜 이래.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예요. 오빠, 은배 오빠, 내가 창피하니? 지금 다른 사람들 시선이 문제야?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면 되는 걸. 저 사장 말이야, 서비스로 퉁치려고 하잖아. 누가 물만두 먹고 싶어서 이래, 지금? 그리고 이런 건 오빠가 해야지, X. 이거 은배 오빠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아내분이 먹고 싶은 비빔냉면인가요? 비빔냉면인데 그랬을 경우에 잘못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거를 시킬 수가 있는 건데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아내의 말 무시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물론 물냉면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주인한테 여기서 기다리더라도 사과도 안 했어요. 사과도 안 하고 물만두 가지고는 안 되죠. 다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내 편을 들고 싶습니다. 소장님, 저는 딱 이 남편 스타일인데, 저는. 예. 진짜요? 그러니까 막 남들 주목받는 거 싫어, 진짜.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그냥 내가 물냉면 먹고 괜찮아 이렇게 그냥 하면 제일 편하긴 하죠. 근데 아내가 이렇게 난 정말 비빔냉면이 먹고 싶다 해서 기분이 나쁜 늘 아내가 잘못한 건 없다. 왜냐면 정말 사람이 비빔냉면이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꼭 오늘 비빔냉면이 먹고 싶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내가 참는다고 해도 사장이 와서 사과를 해야죠. 고객이 먹고 싶은 게 안 나왔으면 아무리 잘 되는 음식점이라도 사과도 안 하니까 기분도 나쁜데 거기에 남편도 내가 비빔냉면 먹고 싶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너 때문에 창피하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박을 주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는 아내가 잘못한 거 없다. 자, 신의 손님.
이자연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뭐. 예. 자, 박 변호사님. 저도 사실은 우리 진행자처럼 음. 이렇게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잘못 나왔더라고요. 식당에 갔는데 아 진짜. 그냥 먹었어요. 아, 진짜? 왜냐하면 그 불편하거든요. 또 다시 기다리는 것도. 그러고 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또- 냉면 그 맛은 똑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맛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박 변호사님이 이거 잘못 나왔다 예. 이러면은 나중에 어디 올라와 또. 뭐 그걸 떠나서 저는 그게 뭐 박지은 깐깐하다고. 그 맛이거든. 우리가 아는 물냉면 맛, 우리가 아는 비빔냉면 맛이 그대로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X를 들었냐면 만약에 비냉 두 개가 나왔을 때 네. 그럴 때 남편이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 또. 자기는 물냉 먹고 싶었는데 비냉이 나온 거잖아요. 어. 아내는 비냉을 시켰고 그럴 때는 자기의 권한 내에서 먹을게요가 되는데 지금 자기 권한 밖의 일입니다. 아내는 지금 비냉을 먹고 싶다는데 물냉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선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해가지고 아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아니 그 비냉 자기가 잘못 주문됐으면 모르겠는데 아내께 지금 잘못 주문된 거잖아요. 그걸 갖고 화내고 자기가 아내한테 못하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 기자. 근데 이 기자의 얘기가 네. 궁금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사장님의 대처가 좀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남편도 너무 별로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저도 선배랑 비슷해요. 그렇게 주목받고 싶지 않고 일단 진짜. 이렇게 기분 나빴으면은 그냥 물냉면 맛있게 먹고 이렇게 기분 나쁜 마음은 저희 사건 반장 같은 데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댓글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또 선배가 이렇게 읽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X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전달해드리자면요. 담비맘님 비냉 먹고 싶어서 시킨 걸 텐데 아내가 무례하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남편이 역할을 못하신 것 같아요 하셨고요. QJ님 냉면을 떠나서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이네요 하셨습니다. 이초코님 그런데 난 그냥 먹자 타입이에요. 저런 걸로 종업원 불러서 뭐라고 하는 남자 만났는데 너무 싫었어요 하셨고요. 파랑파랑님 그냥 비빔냉면 양념장만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예.